자, 3단원 158페이지. 자, 3단원. 화학을 어려워하죠. 다들 어려워해요. 자, 화학이 어려운 이유 하나는 설명드릴게요. 오늘부터 3단원 진도를 나갈 겁니다. 3단원 진도. 자, 화학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1단원이 너 뭔지 아니? 1단원에서 뭘 배웠어? 네, 뭘 배웠어요? 1단원에서 뭘 배웠어? 뭘 배웠어요? 1단원에서 뭘 배웠어? 1단원에서 뭘 배웠다니까? 얘기했잖아요. 1단원에서 뭘 배웠어? 뭘 배웠어? 자, 일단 뭘 무슨 뜻이라고? 원자의 개수를 세세요. 분자의 개수를 세세요. 이게 1단원의 뭘이에요? 원자의 개수가 너 몇 개 있는지 아니? 메테인 1몰에 탄소 원자가 몇 개인지 아니? 메테인 16g이면 분자가 몇 개 있는지 아니? 이 개수를 물어보는 게 1단원입니다. 그래서 얘 3몰, 얘 2몰 반응하면 몇 몰이 생기는지 아니? 그게 1단원이에요. 그러니 1단원은 개수만 판별하는 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 몇 몰인지를 판별하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좀 많죠. 그 1단원은 원자와 분자의 개수를 셉니다. 이 개수 너 잘 셀 수 있겠어? 이 개수 세는 게 너무 어려워서 화학은 적어요. 그치? 그래서 니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기 막 애들 막 다 나갔지, 그치? 화학은 원래 그래요. 바글바글 하다가 중간고사 끝나면 반 정도가 남아요. 다 나가. 젠장 못해 먹겠어. 이러고 나가요. 괜찮아. 나가도 돼. 화학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니네 남아있지. 왜? 좋아.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 정도는 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단원에 들어가면 뭘 배워?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요. 됐나요? 그래서 2단원은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배워. 껍질에 있니? 오비탈에 있니? 현대는 오비탈을 배우니까 오비탈에 도대체 전자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게 2단원이에요. 그럼 그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마다 원자의 반지름도 변하고 이온의 반지름도 변하죠. 그리고 그 녀석이 채워질 때마다 이온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이렇게 각각 배우는 게 2단원이에요. 그럼 2단원의 포인트는 뭐야? 원자가 있을 때 그 녀석의 원자 속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2단원입니다. 그럼 3단원은 뭐야? 여기가 3단원이에요. 3단원은 여기서 배운 원자들이 혼자 있지 않고 다른 녀석과 결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너 원자가 혼자 있지 않고 양이온, 음이온이 된 후에 결합하는 거 알고 있어? 그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또는 원자가 있었는데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결합해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합의 종류를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걔네가 결합하는 어떤 모양에 따라서 구조가 변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합각을 재는 게 3단원이에요. 그럼 3단원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합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합물의 종류를 구별하는 거죠. 수능에 나오는, 내신에 나오는 화합물은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13개 중에 지우개 찬스를 지우고 3개 고르면 수능, 4개 고르면 수능. 그럼 지우개 찬스를 쓰고 남는 걸 찾는 게 시험 문제야. 니네 오비탈 다 적어놓고 지우개 찬스 쓰는 거 맞지? 나는 그게 되게 좋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 만들어진 화합물들이 4단원에 가면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화 반응하는 거 알고 있니? 산화 환원 반응하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끼어들면 요거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래 보세요. 여기서 몰농도를 배우지. 근데 4단원 선행할 때 여기 몰농도 썼죠. 보여요? 여기에 몰농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몰농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면 여기서 당연히 모르는 거 맞지? 화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요.
그게 와 흐름처럼 이어지는 내용이 머리에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화학은 재밌고 쉬워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중딩의 공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했다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 물리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단원 못한다고 전기를 못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기 안 됐다고 파동 에너지 못해? 아니에요. 완전 다르거든요. 생물 보세요. 완전 다르지. 지구과학은 더하죠. 대기를 못한다고 해양을 못해?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화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만큼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점수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목을 잘한다는 거. 한 학년치를 통째로 머리에 넣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화학을 가르치니까 화학하세요. 그래서 생물반에 들어가면 야 하지마 별로 어렵지 않아. 생물처럼 쉬운 게 생물해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반 들어가면 뭐라 그래? 야 물리처럼 쉬운 거야 이렇게. 야 물리처럼 쉬운 게 그것처럼 쉬운 게 아니고 물리 개급 물리해. 지구학반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 니네 지구과학밖에 없어. 목숨 걸 지구과학 야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화학반이니까 화학회 이왕 꽂았으면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다른 애들 다 화학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흐름들을 잘 모르고요. 개념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암기해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은 잘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화학을 안 하는 애들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이악 물고 덤벼들면 진짜 괜찮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결합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결합은 세 종류. 하나는 이온 결합 있고요. 하나는 금속 공유 결합을 먼저 쓸게요. 공유 결합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결합을 배우는 게 이번에 포인트예요. 잘 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합쳐지면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중딩 때도 배웠나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을 합치면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 결합하는 걸 금속 결합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걸 왜 처음에 배우는 거냐면 이 3단원의 절반이 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배워. 이건 이온 결합이고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건 공유 결합이고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걸 분류하고 나눌 수가 있으면 3단원의 절반이 끝납니다. 오늘 한 번 수업에서 3단원의 절반을 끝낼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3단원의 절반을 끝내면 두 번 만에 3단원이 끝나는 거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3단원의 절반은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온 결합 너 뭔지 알아? 네. 치워. 금속 결합 뭔지 알아? 네. 치워. 공유 결합 뭔지 아니? 네. 가져와. 다 지워요. 왜? 세 개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공유 결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건데 일단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 뭔지는 구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려. 공유 결합만 가져와요. 그래서 이 뒤에 공유 결합 물질을 쫙 펼쳐놓고 결합각이 얼마인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씩 있는지 이걸 찾는 게 3단원의 절반이에요. 이 공유 결합 물질을 다 통틀어서 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배우는 과목이 화학원의 3단원입니다. 공유 결합은 화학의 중심이에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분자, 영어로 뭐라 그래?
네, 얘는 분자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분자를 영어로 몰레큘이라고 써요. 그래서 그 앞에 세 글자를 따서 몰이라고 진 거야. 됐니? 그러면 1단원의 몰부터 시작해서 끝에 반응까지 우리는 뭘 배우는 과목이야? 분자를 배우는 과목이야. 그래서 3단원의 포인트, 공유결합 포인트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줍니다. 그럼 내신용으로 이온결합 나오겠죠? 금속결합도 내신용으로만 나와요. 하지만 공유결합은 단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 맞지? 그래서 공유결합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부터 3단원은 분자의 구조 찾기예요. 그거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그 앞쪽에 전기분해가 나오는데 전기분해는 좀 잡다구리에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8페이지에 이온결합이요. 이온결합 형성 에너지 그래프 있어요. 그래프 별표 2개예요. 이 그래프는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험지 안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꼭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 3개짜리예요. 내신용이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오늘 화학을 배우고 나면 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하는 거야. LiFMgO. 자, 녹는 점은 누가 높을까요? 됐어? 화학원을 배우는 이유예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얘를 탁 보자마자 얘요. 이렇게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NaCl, Al3O2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녹는 점 누가 높니? 예. 화학하는 애들은 갑자기 막 천재처럼 보이죠. 녹는 점이 누가 높은지를 맞춰요. 그게 오늘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화학을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는 절대 모르는 그리고 알게 되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요거 포인트 맞춰줍니다. 이온결합 물질이 뭐니?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 그게 성질이거든요. 여기에 포인트 맞춰주세요.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녹는 점, 끓는 점 나와 있고요. 한 번쯤은 꼭 볼 거예요. 뒤로 계속 넘겨보세요. 오늘 공유결합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168페이지요. 여기도 공유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결합. 얘도 쭉 가다 보면 169페이지에 그래프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프의 별표. 요거 화학에서만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그래프와 공유결합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 빠삭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 170페이지 역시 맨 아래 3번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별표 3개짜리예요. 역시 내신과 수능은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이 있는데 성질을 보고 이게 누군지를 찾을 수 있겠니가 니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 성질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도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하나씩 체크해 줄 테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꼭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뒤쪽에 역시 금속결합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금속결합은 다음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총정리처럼 심화 과정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두 가지에 대해서 해요. 자, 수업 처음 나가기 전에 하나만요. 화학하는 애들의 첫 번째 포인트. 오늘 하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 문장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3단원 결합 배우는 거라 그랬죠? 왜 결합하니? 왜 결합하냐? 그 되게 좋은 단어예요. 왜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결합할 거냐고. 결합을 해야 안정해지니까. 됐어요? 결합을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 안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안정해지기 위해서란 단어는 안 써요.
이게 안정한 상태야 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럼 시험용 단어와 문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안정이란 두 글자를 시험용 문장으로 바꾸면 그 시험용 문장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해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게 결합의 의미예요. 왜 결합한다고? 왜 이온 결합하니? 왜 공유 결합하니? 안정해지려고. 시험용 문장으로 뭐라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됐어? 그러면 야 LIF의 LI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F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CO2 여기에 있는 애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원자가 결합해 있으면 무조건이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다 맞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오늘 이 문장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되셨나요? 이온 결합 시작할까요? 이쯤에서 보이잖아.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말이죠. 첫 번째, 이온 결합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 중딩 겁니다. 중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요. 이거 중딩 거예요. 실제로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결합하는지 원리를 꼭 알아둡니다. 금속 원소가 있고요. 비금속 원소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자연계 상태로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려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려요.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금속 양이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리튬이라는 애는 두 개의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7개를 받든가 하나를 버리든가 선택을 할 텐데 하나를 버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는 걸 택하기 때문에 금속, 주기율표의 금속 쪽에 있는 애는 원자과 전자 수가 매우 적죠. 그래서 버리는 걸 택해요. 그러니 금속은 양이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그럼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 끝에 있으니까 얘는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플루오린의 경우에 2개, 7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받든가 7개를 버리든 반대로. 그렇죠? 7개 버릴래? 하나 받을래? 하나 받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리튬 플러스 1이 되면 2개 있고 여기 버리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 2개 된 거 맞죠? 그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상태로 안정. 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됐나요? 플루오린도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도 플루오린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개에 8개. 그럼 얘는 8개가 됐으니까 누구랑 같아?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가 되면 굳이 결합을 하지 않아도 이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됐지. 그래서 이온 상태가 매우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쓰는 거야. 이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라고. 이온일 때 이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됐니? 이 정도는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이온 상태로 그냥 살아요. 이온 상태로, 바닷물 속에 이온 상태로 그냥 살아. 그러다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서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달라붙습니다. 됐나요? 얘는 막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와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 느낌을 꼭 기억하세요.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됐나요? 이온 결합.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다녀요. 이 상태로 그냥 살아. 마이너스 상태로 살아. 그러다가 서로 가까워지면 얘네 둘이 끌어당겨진다. 그 끌어당겨지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로 그냥 툭 하고 달라붙겠죠. 자석이 달라붙는 거랑 똑같이 툭 하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툭 하고 달라붙으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쉽지?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썼다 지울 겁니다. 자, 해볼까요? Li, 리튬, 플루오린. 얘네들은 그냥 살고 있다가 안정하지가 않지. 그럼 얘네들은 결합하지 않고 전자를 버려요. 리튬은 전자 한 개 버리고요. 리튬 양이온이 됩니다. 플러스 1. 플루오린은 살다가 전자 하나를 받겠죠. 그러면 얘는 플루오린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상태로 이미 안정.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에이씨 붙을까? 그러면 붙어서 LIF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왜 LIF는 1대1로 결합할까요? 됐니? 그래서 4단원을 선행하는 거예요. 자, LIF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는 얼마여야 된다고? 그래요, 기억나요? 산화수는 0이어야 돼요. 리튬은 1쪽이니까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됐니? 그러면 개수는 각각 가수는 1, 1 붙으면 되겠죠. 산화수의 총합은 0이어야 됩니다. 산화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화학의 4단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화학을 통틀어서 다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니?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돼? 1대1로 결합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그럼 Mg라는 애가 있었어, 산소라는 애가 있었어. 얘네들은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닌다? 이온 상태로 돌아다닌다. 얘는 2족이니까 전자 2개 버리고요. 얘는 16족이니까 전자 2개 받습니다. 그러면 Mg2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O2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하량이 산화수.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전기적 인력을 받으면 결합해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돼? 1대1로 결합하면 되겠지. 산화수가 전하량이 거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그냥 Mg5예요. 왜 Mg5가 되는 거야? 산화수의 합이 0이어야 됩니다. 쉽지? 그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그럼 Mg랑 F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Mg는 전자 2개 버린다 그랬지. 그럼 Mg2 플러스가 되고요.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지, 그지? 그럼 플루오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산화원은 반응할 때 썼어요. 이동한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지. 버린 애와 받은 애의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 산화수의 총합은 0인 거지. 이해됐어? 4단원의 선행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면 돼?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얘 한 마리랑 얘 두 마리가 결합하면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될 수 있죠.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Mg에 F는 두 마리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하지 않겠니?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뭐라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B를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슨 뭐 대각선으로 곱해서 0이 돼야 돼요. 책에는 뭐 그렇게 써 있는데 니네는 산화수 선행을 했잖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알루미늄 몇 쪽? 13쪽.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그럼 전자 몇 개 버려? 3개. 그럼 얘는 Al3 플러스. 산소는 산화수 몇? 전자 2개를 받아서 산화수 2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네들을 결합시키려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되겠니? 네, 얘는 2마리가 필요하고요. 얘는 3마리가 필요하니까 곱하면 0 되는 거 맞죠? 그러니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알루미늄 2O3가 되는 거예요. 됐지? 왜 화합물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결합에 산화수에 이온에 족 전부 다 통합하는 게 화학 마침이지.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산화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매길 수만 있다면 아주 단순한 구구단이죠. 그죠? 화학은 무지하게 어려운 것과 꽤 쉬운 것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에 금속을 쓰거든요. 항상 언제나 양이온을 먼저 써요. 화학의 약속이야. 양이온을 항상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화합물의 이 앞을 봤을 때 이 앞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이온 결합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중등부 때 이런 걸 배워요. 이온 결합은 뭐니?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됐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지. 안정해지는 방법은 3방법이 있어요. 결합이 3종류니까. 그때 선택을 하는 거야.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속과 비금속인 경우는 반드시 이온 결합만 하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온 결합을 좀 더 잘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을 좀 더 우세하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 못해? 해요. 됐나요? 그런데 공유 결합을 좀 더 우세하게 하는 거예요. 됐니? 화학투에 가면 숫자도 배웁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1.7 나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누가 우세한지 나오거든요. 여기 책에도 그래프 있어요. 심화 과정에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공유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조건 이온 결합 아니라 이온 결합을 좀 더 잘해요 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됐니? 쉽지? 그지? 계산형 시험 문제보다 훨씬 쉽잖아요. 전 시간에 몰롱도 pH 이거보다 훨씬 쉽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야? 쉬워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설명드릴게요. 그래프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그래프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어요. 100% 이겨 문제. 플러스 양이온이 있었어.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었어요. 하나는 플러스 성질, 하나는 마이너스 성질이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겠지, 그렇지? 이걸 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길게 써서 전기적 인력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인력을 받잖아. 그러면 양이온이 음이온이 와 달려와서 만나겠지. 딱 하고 만나요. 딱 하고. 와 달려와서 짠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이 잘 보세요. 와 달려와서 짠 하고 만나려면 와 달려오다가 느려져야 되지. 그런데 물리학 변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더 세지지. 그러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올수록 가속도가 증가해서 훨씬 빨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짠 하고 결합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를 지나서 찌그러져요. 이렇게 2단원에서 봤니? 원자핵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지. 아니요! 전자는 원운동하지 않아요. 됐어? 그럼 전자는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결정할 수 없어서 확률 확보에 점을 찍었지. 그래서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구형 모양이 아니에요. 원자는 구름 모양이에요. 솜사탕 같아. 그럼 솜사탕을 양쪽에서 던지면 그 모양 그대로 야, 이 달라붙니? 이상하잖아. 그래서 와 달려온 상태로 찌그러져요. 이렇게 찌그러지면 반발력이 생겨서 다시 튕겨나갑니다. 그럼 인력이 생겨서 다시 붙어요. 그럼 찌그러져서 다시 튕겨나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됐나요? 다시 와서 달라붙었다가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 됐니? 그러면 찌그러진 상태에 있으면 얘를 밀어야 다시 이런 상태로 펼쳐지겠죠. 그죠? 그럼 다시 멀어졌다가 당겨지면 다시 와서 붙었다 찌그러졌다 이걸 계속 반복할 거 아니겠니? 그러다가 딱 이 상태가 되면 결합이 형성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둘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청력이 작용하는 거야? 화학에서는 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반발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발력을 받으면 양쪽으로 멀어지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기적으로 당겨지겠지. 그러니 인력 효과가 나타나서 달라붙겠죠. 그럼 얘는 딱 결합한 상태라면 인력이 큰 거야? 반발력이 큰 거야? 딱 그 상태. 그래서 결합은 힘의 평형이 일어난 상태. 되니? 그럼 찌그러졌으면 원래대로 펴지려고 노력하겠지. 그럼 인력보다 반발력 효과가 크지 않겠니? 요 세 단어. 그래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이거 인간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계에서 저절로 일어난다 그랬지. 그럼 자연계에서 저절로 일어나서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럼 안정해진단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야, 적다는 뜻이야?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양이 낮을수록 안정해요. 되니? 그럼 결합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인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그래프가 끝이랍니다. 2번이 별표. 이걸 별표를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온 결합 그래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X축은 이온끼리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온끼리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됐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겠죠.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됐니? 그럼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딱 적당하게 딱 맞게 떨어져 있다면 요게 결합 맞지? 됐나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까워졌는데 딱 맞을 때가 있고 더 많이 들어가면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결합이야? 예, 쉽잖아. 아주 쉽잖아. 얘를 딱 보고 아 이거 결합된 상태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결합이에요. 됐니? 그럼 결합된 상태일 때 에너지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고? 가장 낮아야 된다. 그래서 Y축이 에너지라고 쓰는 건데요. 그 에너지가 요 결합한 지점일 때 가장 낮아야 돼요. 에너지가 결합한 상태일 때 가장 낮아야 돼요. 되게 특이한 그래프지. 화학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Y축의 에너지, 이온 간의 거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일 때 결합해요. 됐나요? 그럼 결합해요 라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틀리는 거 하나 정리해 줍니다. 1번. 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 이쯤을 C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된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온 결합이 형성된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툭 보고 고를 수 있겠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점 B형. 됐어? 이거 쉽지. 그럼 여기다가 한 줄만 써볼까요? 이온 결합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인력과 반발력이 누가 크다는 뜻이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지. 이걸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인력과 반발력이 평형 상태가 되었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이온이 하나, 두 개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당겨진다 그랬죠? 서로 당겨져요. 무슨 힘? 인력이. 그래서 이 결합을 기준으로 이쪽 편은 아직 안 붙었죠. 붙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쪽 편은 인력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합을 기준으로 오른편은 떨어져 있으니까 인력 효과가 나타나야 결합 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겠니? 됐어요?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딱 결합이 된 상태가 평형 상태니까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안쪽에서는 다시 바깥으로 밀어서 여기에 도착하는 게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 얘는 바깥쪽으로 미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안쪽은 반발력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니? 쉽죠? 계속 쉽다고 해요. 3번, 2번. 자, 그렇다면 질문. 인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A, B, C. 인력이 가장 큰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거 찍어. 가장 큰 지점. B는 아니에요. 됐어요? 자, 다시요. 3번. 그렇다면 반발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니? 반발력 최대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거 틀려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선생아,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C 지점이 인력이 제일 크지.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는 A가 반발력은 제일 크지. 됐나요?
그래서 틀려요. 자, 물리 선행 한번 해볼까? F, 우리 선행이 아니잖아.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까. R제곱에 Q1, Q2. 됐어? 플로의 법칙입니다. 요번에 시험 범위였겠죠? 됐나요? 잘 봐. 리튬이 있었어. 플러스 1이니까 전하량 맞죠? 플로린이 있었어. 마이너스 1이니까 전하량 맞죠? 요렇게 생긴 애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올 때 전하량이 변하니? 그거 이상하잖아요. 전하량은 변함이 없는 값이에요. K는 상수값이니까 변함이 없는 값이야. 그럼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힘은 세지는 거지. 됐나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인력이 작용하는 거 맞죠? 힘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요. 다시요. 힘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요. 자, 다시요. 인력 최대인 지점은 그럼 A, B, C 중에 어디야? 골라낼 수 있겠니? 쓸 수 있겠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세요. 자, 반발력은 어디가 세?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세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세요. 별표죠.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니까. 인력 도, 반발력 도 둘 다 힘이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큽니다. 선생아, 그럼 인력도 크고 반발력도 큰데 어떻게 인력 효과,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 어떻게? 자,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또 정말 유치한 내용이거든요. A점이 있었고 B점이 있었고 C점이 있었어. 됐지? 인력이 있었고 반발력이 있었대. 인력은 누가 제일 크다고? A가, B가, C가. 반발력은 누가 크다고? A가, B가, C가. 됐니?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인력이 100이에요. 얘는 50이야. 얘는 20이야. 어때요? 인력, 거리가 가까울수록 센 거 맞지? 그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 센 거 맞잖아요. 반발력도 한번 써볼게요. 평형 상태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됐니? 커요. 얘 120이에요. 10이에요. 어때요? 가까울수록 반발력 센 거 맞지? 그런데 딱 똑같은 지점이니까 이거 결합한 지점 맞죠? 그럼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인력보다 반발력이 크지? 그러니까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멀어지는데 둘 다가 작아지는데 인력이 조금 더 크지? 그러니까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인력이 크니까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사이즈, 크기로 따지면 가까울수록 큰 거 맞죠? 이런 거 살짝 정리해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됐나요? 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온 간의 거리, 요걸 R0라고 합니다. 됐죠? R0. 그럼 리튬 이온과 플로린 이온이 있었는데 결합할 때 어떻게 한다고? 리튬 이온과 플로린 이온이 딱 달라붙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이온 간의 결합 길이는 어떻게 쓰는 거야? 가운데서부터 가운데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리튬 이온의 반지름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로린 이온의 반지름 맞지?
그러면 결합끼리 R0는 각 이온 반지름의 합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이온 반지름을 2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R0가 뭐라고? 이온 반지름의 총합이야. 됐니? 자 마지막 하나요. 요거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한국말에 낚여오지 마세요. 한국말에 낚여오지 마세요. 잘 봐. 이온 결합이 형성할 때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됐어요? 다시 이온 결합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형성돼요. 됐나요? 자 해볼게. A라는 애와 플러스 B라는 애가 마이너스 얘네 둘이 결합할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그랬지. 됐니? 요게 결합이 형성될 때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가 낮아져요. 방출해야 낮아지지 않겠니? 그때 예를 들어서 100J의 에너지를 방출해 봅시다. 됐니? C라는 애가 있었어 플러스 1, D라는 애가 있었어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결합할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역시 결합 형성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때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니? 그때 에너지를 200J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두 개가 결합할 때 100J이 나왔지. 얘는 두 개가 결합할 때 200J이 나왔지. 그럼 반대로 결합한 애를 뜯으려면 얘는 100J만 주면 되죠. 다시 뜯어내려면 얘는 200J를 줘야 되지. 버린 값만큼 얻어내야 원랑 상태로 되돌아갈 거야. 됐어? 그럼 얘는 100J만 주면 뜯어져요. 얘 200J를 줘야 뜯어져요. 누가 뜯어내기 쉽니? 얘 뜯어내기 쉽죠. 그럼 뜯어내는 걸 뭐라 그래? 우린 그걸 녹는 점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럼 위에 것과 아래 것 중에 녹는 점은 누가 높아? 높아요. 됐니? 이해됐어? 당연하잖아요. 화학은 당연한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어려운 건 뭐야? 그래프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볼게요.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오겠지. 얘는 100J를 방출한 거고요. 얘는 200J를 방출한 거예요. 방출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요. 그러면 얘는 100J를 방출했고 얘는 200J를 방출한 거 맞지? 그럼 그래프상으로 누가 더 아래에 있어? 200J를 방출한 게 아래에 있죠. 그럼 방출한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거니? 아래에 있는 애가 더 큰 거 맞지? 됐어? 그걸 한국말로 써줄게요. 여기 0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이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방출한 에너지입니다. 방출한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더 안정해요. 인력이 큰 거예요. 한국말로 쓰면 꼭 써주세요. 한국말로 별표 에너지는 낮을수록 이게 에너지 그래프 노란 그래프 맞죠? 에너지는 낮을수록 됐어? 그럼 얘가 낮다는 얘기는 0을 기준으로 하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말로 쓰면 방출 에너지가 클수록 두 개 이해됐어? 에너지가 낮은 것과 방출 에너지가 큰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방출 에너지가 클수록. 됐어요? 이해됐어? 저거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이거든요. 에너지는 낮을수록 방출 에너지는 클수록. 완전 반대 개념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럴수록 인력이 커요. 훨씬 더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럴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저거 틀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프 파트에 꼭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프 꽤 중요해 보이죠? 고3 가면 또 배워요. 화학투 선택하면 똑같은 거 또 배웁니다. 그래서 화학투 하라고 했어요. 이왕 할 거. 오늘 어떤 학생한테, 학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카톡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헤어져서 10년 만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래 10년 지나고 나한테 카톡 할 거야? 학생이었으니까 자꾸 학생이 카톡이 왔어. 선생님 어디서 근무하세요? 주말에는 성신여대랑 평일에는 평촌에서 근무해. 언제 한번 봬요? 나 바빠. 그래도 꼭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갑자기? 지금 결혼하나? 날도 더운데 나중에 보자. 계속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디서 근무하니? 그랬더니 아산병원 잠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 유니스트를 갔는데 병원에 의사인가? 공부를 다시 해서 의대를 갔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산병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포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포닥이 뭔지 알아? 처음 들어봤지? 포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집을 차렸나? 이래야 되잖아. 포닥이 무슨 뜻이냐면 포스트 닥터라는 뜻이거든요. 박사학위를 끝낸 애가 연구원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구를 할 수 있게 단체가 지원해 주는 거야. 아산병원 연구원에 들어갔다는 건 아산병원에서 야, 너 연구하는 거 계속해. 내가 지원해 줄 테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울산에서 계속 머물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탑톡을 날렸지. 박사 끝났어.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 박사 했어요. 이렇게 된 거야.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이거든요. 딱 10년 됐지. 끝나자마자 올라와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위 박사, 위 씨예요. 그래서 위 박사, 와, 대단하다. 뭐 전공인지 그랬더니 분자생물학이 DNA 복제와 복구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그걸로 박사학위 한 거예요. 와, 짱인데. 그런데 왜? 뭐 이런 느낌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왜 전화했어?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울산에서 살다가 박사학위 받고 서울로 넘어오게 돼서 그동안 못 뵌 분들 연락드려서 만나려고 해요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톡을 날렸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나도 있는 거니? 이렇게 날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냐면 당연하죠. 선생님 때문에 분자생물학과에 갔으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녀석을 고3 1년을 가르쳤어요. 생물투. 그리고 분자생물학을 전공해서 DNA 연구하고 박사를 딴 새끼가 나한테 10년 만에 선생님 때문에 생물 전공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하고 또 저기하고. 내가 좀 걔는 되게 운명적인 녀석이어서 생물투 들으려고 고3이 딱 들어왔는데 처음 그 녀석을 딱 보고 얼굴에 유니스트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만 처음 본 학생한테 넌 유니스트생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유니스트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진짜로 유니스트를 갔어.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자랐어 내가. 멋있게 자랐겠죠. 근사하지 않냐?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곧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고 나서 얘기해줄게. 그런 애들은 진짜 멋있는 애들이죠. 참 대단한 애들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니네들 중에도 있겠죠. 화학반에 가면 화학 얘기를 해줘요. 나 때문에 화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나 때문인가? 아니지. 재밌는 걸 선택하게 된 거니까. 그건 스스로가 잘한 거죠. 되게 기특합니다. 니네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때문에 화학이 싫어졌어요. 선생님 때문에 3학년 때 문과를 가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잘해. 그거 잘해서 점수 잘 따세요. 부탁입니다. 됐니? 3번이요. 별표서 4개짜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합하는 물질들은 다 결합의 의미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을 골라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3번이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이거 별표 3개나 써져 있습니다. 딱 보고 이게 이온 결합이야 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1번. 교재에는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1번으로 나와있어요. 나는 여기다가 별표를 쳐요. 그걸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전기 전도성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녀석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얘는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고체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으나 액체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얘들도 이제 앞으로 이온 결합의 정의를 바꾸세요. 금속과 비금속이 붙었어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뭐? 그럼 수용액은요?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니? 요거 학교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화학 가르치는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르거든요. 수용액이라는 애는 무슨 물질을 물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치? 무슨 물질을 물에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용액은 물에 넣었는데 이 물질이 Na와 Cl처럼 물에 넣었을 때 나뉘어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물에 넣어도 얘네 둘이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얘는 이온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화학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물에 넣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애가 있고 안 흐르는 애가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흐르는 애와 안 흐르는 애를 골라서 외워야 돼요. 이 안 흐르는 애가 앙금이에요. 그래서 앙금을 예전에 따로 배웠어. 그걸 구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앙금이라는 단원 자체가 니네 때는 없어졌어요. 안 배운다. 그러니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능력이 교재상으로는 없지. 이해됐어?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용액이란 말 자체가 물에 넣은 건데 물에 넣었을 때 이온 상태로 이미 나뉘어진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수용액인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넣어서 안 나뉘어지는 건 아예 제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물에 넣으면 당연히 전류 흐르지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걸 나누는 사람들은 야 수용액일 때는 흐르는 애도 있고 안 흐르는 애도 있어. 그러니 수용액 상태일 때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전류가 흘러요 라는 문장은 X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학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르나요? 또는 모두 흐르나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괜히 요 학교예요. 대신에 요거는 꼭 동그라미. 됐죠? 자, 두 번째. 요거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뭐?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LIF, MgO, 녹는 점 누가 녹니? 그게 얘예요. 그래서 요거 잘해줘. 잘해주세요. 화학 천재처럼 보이는 바로 그 파트.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합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녹는 점은 완전 달라요. 니네 소금의 녹는 점이 얼마인지 알아? 녹여봤니? 설탕은 달고나 할 때 잘 녹죠? 소금은 안 녹아요. 왜? 800도씨를 올려야 돼. 그래야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소금은 굉장히 녹는 점이 높죠. 그죠? 금속은 낮은 애도 있어요. 구리 같은 애는 납땜질할 때 나무를 쓰는 애들. 되게 낮아요. 그럼 소금이 높아? 금속이 높아? 그러면 소금이 높을 수도 있지. 텅스텐은 녹는 점이 3500도예요. 그럼 금속은 이온 결합 물질보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니? 네! 낮니? 네!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으로 결합의 종류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끓는 점, 녹는 점으로 결합의 종류를 구별할 수 없어요. 단 이렇게 찾는 거야. 녹는 점이 누가 녹니? 물어보면 1번이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 높으면 끓는 점, 녹는 점은 높아요. 전하량이 크면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습니다. 자, 전하량은 산화수. 그래서 산화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리튬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하량의 곱의 절대값을 씌우시면 돼요. 됐니? 이걸 곱한 값이 플러스면 청력, 마이너스면 인력이거든요. 이온 결합은 항상 정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곱해요 1, 곱해요 4 F요. 무조건. 그러니 화학하는 애들은 뭔지도 모르는 물질의 녹는 점이 누가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산화수라는 걸 화학원에서만 배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aClAl3O2. 자, 누가 녹는 점이 높을까요? 보자마자 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요?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한 값이 훨씬 크죠?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요. 전하량이 크면 끓는 점, 녹는 점 커요. 하나만 더요. LIF와 NaCl. 자, 누가 끓는 점이 높을까요? 됐어? 그러면 뭐 보는 거라고? 일단 전하량을 체크합니다. 이런 진짜 똑같잖아.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커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비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전하량이 같으면
전하량이 같으면 아까 한 것처럼 Li는 플러스가 졸라 조그매요. 플루오린은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아요. 좀 커요. 나트륨은 3주기니까 더 크겠지. Cl도 3주기니까 더 크겠지.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요. 그러면 Li가 이온이 크겠니? 나트륨이 크겠니? 플루오린이 크겠니? Cl이 크겠니? 이걸 다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2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온 반지름을 이 녀석들아 배워와. 그래야 3단원에 여기에 이온 반지름이 누가 큰지를 비교할 수 있거든. 이온 반지름의 사이즈가 합이 작을수록 훨씬 녹는 점이 높으니까 얘가 큰 거야 라고 부둥을 칠 수 있다고. 그런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써줘. 나 같은 사람. 됐니? 뭘 골라보라고? 전하량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조기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보시면 사이즈는 작아요. 이온 반지름은 모르지만 원자 번호는 알 수 있지 않나? 됐어요? 얘는 3번, 얘는 9번, 얘는 11번, 얘는 17번. 아, 작은 애가 커요. 됐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MgO, CaO. 자, 녹는 점은 누가 녹니? 보자마자 부등호. 뭔 말이야? 보자마자 부등호. 여기까지 됐어요? 순서를 지키세요.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같으면 원자번호 작은. 됐어? 이런 걸 맞추는 게 진정화학입니다.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3번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 들어봤니? 수화 들어봤어요? 오늘부터 되게 이과생 단어를 쓰세요.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니네 뽑기 해봤어? 뽑기 달고나 해봤어? 여기다 설탕을 가루로 넣죠. 그런 다음에 가열을 하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저으면 점점 액체로 변하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녹았다라고 얘기하지. 그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녹았다고 표시해요. 한 번만 더요. 물이 있었어. 소금을 넣었어. 소금을 막 넣어서 막 휘저었더니 소금이 사라지지.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녹았다. 야, 잘 보세요. 녹는 건 멜팅 딱 한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체가 액체가 될 때도 녹았다 그러고 눈에 안 보여 사라졌을 때도 녹았다 그래요. 뭐야 그게? 다 녹았다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어딨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단어 맞지? 누구냐? 틀린 단어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녹았다 그래요. 얼음이 물로 녹은 거예요. 됐니? 그게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는 점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녹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수화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어때? 화학적 단어가 나타나니까 되게 낯설지.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 엄마한테 엄마 이것 봐. 소금이 물에 수화됐어. 얘기하잖아? 그럼 엄마가 뭐? 뭐래? 문과생 엄마야. 근데 엄마 물에 수화됐어. 근데 물 분자가 이온들을 둘러쌌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과생 엄마야.
장난 아니지, 그지? 되게 멋있는 단어거든요. 얘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이걸 수화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냥 NaCl을 넣어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딱 붙어있으니까 이게 졸라 많이 붙어있으니까 눈에 보여서 소금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물에 넣으면 여기 사이가 갈라져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어 떨어집니다. 이온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는 모아야 35g이 나가는 거야. 되니? 얼마나 많이 모아야 돼? 눈에 보이려면 굉장히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얘랑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나뉘어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뉘어 떨어지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있었는데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산소의 HH. 되니? 자, 산화수 써볼까요?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 플러스 2. 되니?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져요. 수소는 플러스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물에다가 플러스를 갖다 대면 산소가 막 땡겨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수소가 막 땡겨와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애들이 막 들어있는 곳에 얘를 넣으면 얘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소가 여기에 달라붙어요. 되니? 그래서 산소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그리고 수소를 반대쪽으로 벌려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지? 외우는 거 아니죠? 다시요. 물에 넣으면 양이온은 물 분자가 물에 산소 원자가 둘러싸요. 외워야 돼? 아니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둘러싸는 건 당연하지. 그럼 얘는요. 수소 원자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물 분자를 반대쪽으로 보내요. 됐니? 그래서 나트륨과 CL이 붙으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물 분자가 얘네들을 막는 거예요. 그럼 얘랑 달라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채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녹았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걸 수화라고 합니다. 그럼 수화의 정의가 뭐냐? 양이온은 산소 원자가, 음이온은 수소 원자가 둘러싸는 현상을 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화가 안 일어나는 물질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물에 넣어도 이 물 분자보다 땡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화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수화가 되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예전에 이과생한테 가르쳐준 연애 편지. 얘들도 이거 이과생스러운 편지로 쓰세요. 네. 나의 Ag 플러스가 되어줘. 너의 Cl 마이너스가 될 테니. 이런 뜻이에요. 진짜 멋있지 않냐? 친구 없어지겠죠. 문과생한테 이거 읽으면 뭔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수화 좀 괜찮은 단어고요.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충격에 약해요. 충격을 주면 부스러집니다. 얘네들도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보여줄까? 자, 이온결합 물질 아니에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 아니에요.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아니에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됐죠? 굉장히 쉽지 않나요? 이런 걸 화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반드시 두 종류는 외워둡시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그래프는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특성은 또 뭐가 있는지. 특성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 이 네 가지를 보고 하나를 추가해 놓으면 아닌 것을 골라오는 게 대신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진짜 쉽지 않나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비교샷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샷 때문에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게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치? 안 배운다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야, 다 배우잖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오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수능에 안 나온다 그랬죠? 중딩 과목 수능에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 나오겠지. 니네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 적어줘. 그래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녹는 점을 구별하는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됐나요? 지웠죠? 1분 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61페이지요. 5번이요. 자, 구동 한번 풀어봅시다. 보자마자 맞추세요. 어때? 뒤지기 쉽지? 자, 뒤지기 쉽지? 거기 나와 있는 표는 함정. 자, 보세요. 녹는 점, 끓는 점 뭘 갖고 비교한다고? 전하량.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선생님, BR은 전하량이 얼마인가요? 안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상하수를 배웠으니까. 됐니?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스트론튬 원자번호 몇 번이야? 몇 조? 상하수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얘 플러스 2죠. 됐나요? 그래서 상하수를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보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똑같으면 원자번호 어떤 애? 작은 애. 선생님 BR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네 BR 원자번호 몇 번이야? 모르지. 왜요? 20번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럼 20번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겠니? 당연히. 됐어? 스트론튬 원자번호 몇 번이야? 모르잖아요. 왜? 20번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됐어? 잘 보세요. 왜? 표가 함정인 거냐? 자, NaCl 이온 간의 거리 한번 찾아볼까요? 283이라고 써있지, 그치? 그치? NaBr 찾아볼까요? 298이라고 써있지. 이온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은 높아요. 되니? 그런데 여기 잘 봐. NaF는 235라고 써있고요. 얘는 240이라고 써있거든요. 되니?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큰 거잖아요. 됐어? 아니지. 왜? 공식이
두 종류니까요. 거리를 비교해야 될 때가 있고 전하량을 비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전하량이 크면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크다고요. 됐어? 거리는 매우 작은 값이고 전하량은 매우 큰 값이어서 전하량이 크면 거리를 무시하고 커요. 단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비교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작은 애를 골라오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조건 거리만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전하량 1번, 거리 2번. 됐어? 비교샷이요. 공유냐. 여기까지만 간단히 할게요. 다 배웠었던 유치한 내용이니까. 자, 1번 공유결합은 무엇이냐? 쟤랑 얘랑 비교샷을 보세요.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겁니다. 자, 다시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결합만 한다고? 아니라고. 공유결합이 좀 우세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하니?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 아니요.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전자를 얻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표시하냐 하면 전자를 서로 공유해요 이렇게 표시해요. 전자를 서로 공유해요. 너한테 다 줘, 나한테 다 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해요. 되게 신기해요. 나중에 대학 가서 화학을 전공하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자를 공유해. 자, 수소 너 전자 하나 내놔. 나도 산소니까 전자 하나 내놓을게. 공유하자. 이럴 때 어디다가 전자를 놔둘 것인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야. 과학자들. 그래서 막 찾아봤어. 알아냈어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수소야 너 일로 와봐. 너 모자라지? 전자 하나 내놔. 나도 전자 하나 내놓을게. 공유하자. 어디다가 넣을 거야? 내가 산소가 좀 크니까 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너 전자 나한테 내놔.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되게 꼽겠지, 그치? 이 시간에 미쳤어, 뭐 이럴 거 아니야. 나 한 개밖에 없는 거 뺏어가면 나 어떡하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해요. 그래서 오비탈 어딘가에다가 서로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보관해놔요. 뜯어갈 때 거기 있는 전자 하나씩 가져가요. 그 방을 따로 만들어. 원자마다 각각. 되게 신기하지 않니? 자연계에서 빅뱅일 때 처음 생겨난 애들이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 이런 게 왜 나만 신기하고 얘들도 신기해야 돼. 나중에 대학교 가면 되게 신기하세요. 고등학교 때는 뭐야? 공유해. 그냥 공유해. 어떻게 공유?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옥텟 규칙에 만족할 수 있게. 옥텟 규칙은 전자가 8개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H라는 애가 있었어. 전자 하나야. 여기 H라는 애가 있어서 전자 하나야. 그럼 전자 2개, 전자 2개. 완성됐죠? 저렇게 해서 H2가 안정된 상태거든요. 공유결합한 거 맞지? 공유결합은 전자를 이렇게 고리를 갖고 결합해요. 공유결합했어요. 됐니? 잘 보세요. 수소요. 옥텟 규칙 만족하니? 옥텟이라는 단어는 접두사 8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퍼스가 다리 8개 있어서 옥토퍼스야. 되니? 그럼 수소 원자는 공유결합을 해봤자 주변의 전자를 2개밖에 안 갖고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전자를 공유할 건데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8개가 되지 않죠. 이걸 들어볼까요? H가 하나 있었어, 하나 내놨어. 옆에 산소가 있었던 거야. 그 산소는 이렇게 해서 전자가 6개죠. 여기 하나가 또 모자라지, 그치? 그러니까 또 다른 수소를 데려다가 너 안정, 나 안정.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8개가 된 거 맞죠? 옥텟을 만족합니다. 되셨나요? 하지만 결합하는 이유가 뭐라고? 안정해지는. 긴 문장으로 뭐라고 한다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고. 이해됐니? 그럼 결합의 의미가 뭐 공유를 전자를 공유해요, 무슨 옥텟을 만족해요 라는 단어보다 훨씬 위의 상위 버전의 단어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예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게 왜 상위 버전인 거냐? 예외가 없어요. 됐어요? 잘 봐. 수소는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 전자가 2개가 됐지. 그럼 옥텟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 거 맞지? 보세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예외가 없어. 그래서 상위 버전인 거예요. 됐어? 그럼 수소 원자의 경우에 공유 결합했어. 이 수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X,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공유전자 나눠볼까요? 이래도 이것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다 해보는 겁니다. 썼다 지울 거예요. 자, EX 지금처럼 H2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어떻게 한다고? H라는 애 전자 하나. 몇 개 모자라? 하나 모자라죠. 공유 결합의 약속. 모자란 개수만큼 내놔요. 다시요. 공유 결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모자란 개수만큼 전자를 다 내놓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씩 해볼게.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밖에 없죠. 몇 개가 돼야 안정? 2개가 돼야 안정. 몇 개 모자라? 하나 모자라. 얘 하나밖에 못 내놓잖아요. 하나 내놔요. 그럼 너도 하나 내놔, 나도 하나 내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 교집합 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저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 한 쌍. 그걸 기호로 표시합시다. 맨날 이 그림 그릴 수 없잖아요.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짝대기 하나를 그리면 여기 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요. 됐니? 요걸 단일 결합이라 그래요. 한 번만 더요. O2 공유전자쌍 몇 쌍? 됐어? 그래, 찾는 거예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모자라? 2개. 그럼 2개 내놔요. 나 2개 모자라니까 얘다 2개 닫아. 그러면 이쪽 산소도 나 2개 모자라니까 나도 2개 내놓게.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되죠. 그럼 이쪽 것도 8, 이쪽 것도 8. 여기 가운데 공유전자쌍 교집합 안에 4개 들어있는 거 맞죠? 전자가 4개 들어있으면 짝대기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산소 짝대기 2개. 이걸 이중결합이라 그래요. 그럼 질소도 한번 해볼까요?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몇 개 모자라? 3개. 그럼 몇 개 내나? 3개 내나. 야, 너 3개 내놔. 그럼 3개. 나도 3개 내놓게. 그러면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겠죠. 그럼 교집합 안에 전자는 총 6.
잘했어. 큰일 났다. 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됐어요? 목소리 안 나와. 큰일 났다. 네, 성대 결절 있거든요. 성대 결절. 방학 때가 되면 성대 결절이 돋아나요. 수업이 많아지니까. 큰일 났다. 예전에 성대 결절 이렇게 있다가 진짜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 적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수업을 못해서 자습이라고 쓰고 이렇게 놔두고 병원을 갔어. 평촌에서 수업하다가. 그래서 병원 원장님한테 이랬거든요. 근데 병원 원장님이 나를 딱 보고 첫마디가 어디 아프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밤무대 가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밤무대 가수처럼 생겼니? 되게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이상한 처음 들어봤어. 밤무대 가수세요. 밤무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서 막 뭐 행사 뛰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모골국사에서 자주 온대요. 성대 결절이. 그래서 많이 오나 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당신 그렇게 수업하다가 목소리가 언젠가는 완전히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성대는 혈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약을 먹어도 약이 들어오면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그 지점에 가서 약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혈관이 없으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결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가 성대결절이 오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대결절이 왔으니까 수업하다가 너 그러다가 목소리 영영 못 써 라고 그랬어 원장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학원 강의를 그만두래요. 쉬는 수밖에 없대. 목소리를 안 내는 수밖에 없대요. 걔가 어느 정도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야 된대. 언제 또 찢어질지 모르니까. 나보고 감사하지 마. 그래서 그냥 목소리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되죠. 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래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되게 조심조심 강의를 해야 돼요. 불쌍하지. 불쌍하지.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야 이렇게 강의 잘해주면 안 되겠니? 자 다시요. 짝대기 하나 단일결합, 짝대기 2개 이중결합, 짝대기 3개 삼중결합. 여기까지 됐어요? 자 골라낼 수 있겠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H2O H야 산소, 수소, 전자 하나 내놔. 산소야 전자 하나 받아줄게. 그런데 나도 하나 또 모자라니까 수소야 너 한 마리 더 올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수소는 옥텐 만족하지 않지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를 가져. 됐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해? H 짝대기 O 짝대기 H. 됐니? 그럼 이건 단일 결합 2개, 공유 전자쌍 2개. 됐어? 그럼 여기요.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여기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 이런 애들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3단원의 절반 뒤쪽은 공유 전자쌍의 개수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찾는 게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쉽죠? 그래서 전자는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항상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이뤄야 돼요. 그게 결합의 원리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CO2. 자, 공유 전자쌍 몇 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이렇게 얘만 딱 보고 맞추셔야 되거든요. 공유 전자쌍 몇 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나중에 습관적으로 맞춥니다.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얼마야? 그거 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얼마 그러면 44요. 야, 일단은 시작할 때 이거 탄소 12, 산소 16 곱하기 이걸 더하던 애들이 이제 툭 하잖아. 그렇게 3단원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졸라 어렵지만 툭 하고 튀어져 나올 때까지 니네들이 학습을 해줄 거예요. 됐나요? 이산화탄소 다시는 안 그립니다. 탄소는 공유전자쌍 전자가 4개예요. 4개가 모자라지. 그런데 이쪽에 산소가 왔어. 산소가 왔는데 6개야. 젠장 나 2개밖에 못 내놓을 거거든. 2개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모아다가 여기다가 낑기겠지. 그치? 이렇게 하죠.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잖아요. 그럼 산소 한 마리를 더 내려오겠죠. 나 2개 모자라는데 나 세팅 2개 됐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2개를 이렇게 붙이면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 그럼 얘는 이중결합 2개, 공유전자쌍 4쌍 할 수 있겠어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이걸 찾는 게 니네들이 할 일이에요. 나중에 차근차근 할게요. 어떻게 그려? 이중결합 산소, 이중결합 산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고 결합각은 180도 이렇게 쓰는 게 3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얘는 여기 결합각 몇 도? 90도, X, 104.5도. 그게 3단원의 마지막이에요. 어때요? 공유결합 어떻게 하려고? 부족한 전자만큼 내놔요. 부족한 전자만큼 공유해. 되니? 지울까요? 어디다 지운다 그랬어. 마지막 간단히 하나만 더 정리하세요. 마무리 지을게요. 이온결합 그래프와 공유결합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마스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프의 심화 과정할 때 공유결합 그래프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 1번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전기 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아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 전기전도성 뭐라고 했어?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흐르고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근데 얘는요,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흐르고요, 액체가 돼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 단어가 되겠죠. 그죠? 예외가 있긴 있어요. C라고 하는 탄소가 있습니다. 요걸로 뭉쳐져 있는 흑연. 이 녀석은 비금속인데 공유결합 물질인데 유일하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흑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전류가 흘러야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얍삽하지 않지. 지구상에서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학문이 첨단 나노학과라고 최근에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얘를 이어서 한 겹을 탁 띄어내면 그래핀, 전류가 흐르는 흑연 한 면, 걔를 돌돌돌 날면 탄소 나노튜브, 강철보다 강한데 면보다 가벼워. 그런데 전기도 흘러, 닳지도 않아. 면티로 만들면 총알도 못 들어. 전기가 통해. 가벼워, 닳지도 않아. 한 벌만 사면
색깔도 무늬도 모두 바꿀 수 있어. 단 투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대를 물려서 한 벌로 옷을 끝낼 수 있어요. 면티를 여러 개를 안 사도 돼. 색깔별로 무늬별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그때가 될 때까지 오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그래핀으로 벽지를 바르면 이 전체를 다 모니터로 바꿀 수 있지. 이런 세상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그래핀으로 지으면 이사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지. 장난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얘들도 나중에 화학 연구에서 이거 하세요. 탄소 공학 하세요. 됐나요? 하나만 더요. 니네 학교 가서 물어봐. HCl이요. 자, 공유결합 물질일까요? 이온결합 물질일까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세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처럼 보이죠.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나뉘어져요. 염산이니까. 수소이온을 내요. 그럼 얘는 수용에 의해서 전류가 셉니다. 이런 걸 예외처럼 해준다고요. 나중에 4단원까지 완성이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겠죠. 됐죠? 전기전도성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 너무 다양하니까. 물에 끓는 점은 얼마니? 100도씨요. 그럼 이온결합 물질 소금보다 녹는 점은 낮지. 석탄 흑연에 끓는 점, 녹는 점 얼마야? 뒤지게 높아요.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어서 끓는 점, 녹는 점으로 결합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단 이건 해야 돼요. 공유결합은 두 종류가 있어. 전교 1등이 틀려온 시험 문제예요. 여기 학원에 2년 전에 학원을 다니던 홍익고 학생이 있었는데 그 홍익고 학생이 선생님 저 3단원 다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되게 화학 바보였거든요. 그런데 3단원 다 맞았어요 라고 해서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새끼가 다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쉬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낄낄낄거리면서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갑자기 대놓고 선생님 그거 아세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걔가 전교 1등이 있는데 1번 틀렸다요? 이러는 거야. 뭐 나왔는데 1번이 그렇게 어려웠어? 갖고 와봐. 그랬더니 요거 나왔어요. 틀렸어. 봐, 내가 나온다고 그랬지. 근데 그 새끼는 학원 안 다니니까 틀렸지. 뭐 걔가 그 한 문제를 틀려서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3년 동안 했는데 인서울의 의대를 못 갔어. 그 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치? 그래서 체크 정확하게 잘해주세요. 정확하게 체크 잘해줍니다. 요거 구별해요. 원래 고3 거였는데 고2로 내려왔어. 하나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요거 구별하세요. 자, 요거 구별하는 법 알려줄게. H2O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걸 수증기라 그래요. H2O가 이렇게 몇 개만 널렁 연결되면 물이라고 합니다. H2O가 이렇게 서로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액성이 달라져요. 수증기, 물, 얼음. 됐나요? 그럼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끊어지겠지. 그러면서 이 상태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튀어나올 때 이 상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때? 분자 상태로 튀어나오는 거 맞죠? 니네 물을 가열하면 산소가 나오니? 수소가 나오니? 아니죠. 원자로 깨지지 않고 분자 덩어리로 나와서 수증기로 나오는 거 맞지?
요걸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CO2 이렇게 생긴 CO2가 격자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대요. 고체 CO2 우리 뭐라 그래?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가 있었는데 얘를 가열하면 여기서 한 마리가 튀어나올 때 탄소 튀어나오고 산소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통째로 튀어나와요. 그럼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분자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 맞지?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됐니? 한 번만 더요. 화산지대 가면 노란색 돌멩이가 있어. 그걸 우리는 황이라고 하거든요. 황은 S 이런 애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열하면 요 새끼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C로 나옵니다. 아니 S로 나와요. 그럼 얘는 S라는 하나의 원자처럼 튀어나온 거 맞지? 이런 걸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고르는 방법은 얘 C라고 써 있어요. 한 종류만. 흑연이죠. 다이아 여기다 쓰는 겁니다. S 황이고요. P 인 이렇게 써요. 이쪽도 얘 하나 들어볼까요? H2 얼음이지. CO2 드라이 아이스지. I2 선생님 I2는 I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가 I2 이렇게 붙어서 I2가 통째로 나옵니다. I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I2 상태로 통째로 나와서 분자 결정이에요.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구별되겠죠? 되게 단순하게. 틀려온 게 뭐였어? 이거였어. 얘네들도 여기다 별표를 졸라 쳐주세요. SiO2 이산화규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는 석영입니다. 석영. 크리스탈이죠. 얘는 얘는 왜 분자 결정이 아니고 원자 결정인가요? 얘가 SiO2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격자 모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가열을 했을 때 SiO2로 튀어나오면 분자 결정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 SiO2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Si에 산소가 붙었고 이 산소 끝에 Si에 산소가 붙었고 이 산소 끝에 Si에 산소가 붙었고 이렇게 붙어있다. SiO2가 한 덩어리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S 따로 O 따로 붙어있는데 S와 O의 비율이 1대2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가열하면 언제는 O가 나오고 언제는 Si가 튀어나와요. 어때? 원자 상태로 튀어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분자 결정 안 되고요. 원자 결정이라고 쓰셔야 된다. 됐니? 요거 틀렸어요. 적은 거 없지. 얘 틀리지 마. 이건 전교 1등만 틀리는 거야. 그럼 니네 맞겠지.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이요. 결론. 오늘 한 수업과 다음 시간에 할 수업의 결론. 요거 꼭 적어둡니다. 결론. 자, 오늘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랑 금속 결합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결합의 종류 세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결합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으로 얘랑 얘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요.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니,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니, 고체일 때 X, 액체일 때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터지면 걔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은 고체일 때도 X, 액체일 때도 X 이렇게 둘 다 X가 터지면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녹는 점, 끓는 점 안 된다 그랬어요. 전기, 전도성. 되니? 그럼 금속결합은 아직 안 배웠지만 당연히 동글동글이겠죠. 그래야 구별이 확실하게 되니까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겨. 공유결합 파트 쭉 넘겨. 페이지 176페이지요. 페이지 176페이지 자료 4번. 보여요? 페이지 176페이지 자료 4번. 보이니? 보여? 옛날 책인가요? 나중에 복사해달라 그러세요. 176페이지 자료 4번. 보여?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D. 보이지? 자,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고를 거거든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앞에 나와 있지. 그거 갖고 구별 안 해요. 뭐 갖고 한다고? 뒤에 나와 있는 전기전도성. 그럼 A는 X 동글이니까 A는 뭐야? 이온결합 물질. 됐어? B는 XX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요. 됐나요? C는요. 동글동글이니까 금속결합 물질. 보여? D는 XX니까 공유결합 물질 맞죠? 보다 보면 XX가 두 개지. 왜? 얘 때문에. 됐어? XX가 두 개예요. 왜? 얘 때문에. 그래서 이 공유 결합 중에 하나는 원자 결정이고요. 하나는 분자 결정입니다. 이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나누는 기준이 녹는 점이에요. 이 기준이 끓는 점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은 결합의 종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원자 결정인지 분자 결정인지만 구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됐니?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중에 분자 결정이 녹는 점이 낮아요. 원자 결정은 녹는 점이 높아요. 아무 때나 녹는 점을 가지고 기준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B는 XX니까 D도 XX니까 B와 D를 한번 비교해보면 B는 마이너스 114, D는 1670 보이니? 그럼 마이너스 114, 110, 마이너스 114의 분자 결정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670D의 원자 결정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니? 이게 니네가 해야 되는 3단원의 절반이에요. 반드시 구별해 줍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나요? 어때?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으니까 풀어보세요 라는 단어를 하지 않죠. 개념 설명이 훨씬 많으니까 내가 졸라 떠들어야 되는 거 맞지? 그만큼 개념이 많아서 니네들이 해야 될 분량도 좀 많습니다. 반드시 복습 한 번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에 적용되는 실제로 적용되는 심화 과형들도 한번 볼 거고요. 금속결합도 마무리를 지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